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최근 3회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그 첫 번째 기초간호학 파트의 일부분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제작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단순함기 문제 첫 번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은 당연히 인슐린이죠. 인슐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인슐린의 기능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으로써 혈당을 낮춰주고 남는 포도당은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반대 역할은 글루카곤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포도당의 영어식 표현은 글루코즈, 그리고 간에 저장된 형태는 글리코겐, 그리고 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루카곤이죠. 이런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 두 가지가 다른 작용을 한다, 반대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길항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악필이기 때문에 악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궁 수축제로 사용되는 약물 옥시토신이죠. 많이 여러분 시험에 좀 출제될 수 있고 유도분만 약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옥시토신 좀 기억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시험에는 프로스타글란딘도 나왔었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의 기능은 자궁경관의 연화를 촉진해서 개대 소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대 소실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기능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궁 수축 기능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경관의 연화 기능이겠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궁 수축제라고만 나오면 옥시토신을 여러분이 찍으시면 되고요. 플러스 알파, 자궁 경관의 연화, 이런 얘기가 나와주시면 프로스타글란딘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약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약물이 디곡신이죠. 강심제, 심장의 수축이 좀 약할 때 강하게 뛰게 만드는 약물. 몰핀, 여러분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마약류로. 그래서 호흡을 저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흡수를 체크해라, 이런 문제도 좀 나와줄 수 있고, 리도카인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국소 마취제로도 사용하지만 부정맥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도카인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호흡중추는 연수. 원래 호흡중추는 연수 플러스 뇌교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뇌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중추라고 하면 연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수는 호흡중추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관여하는 심장박동, 혈압, 연화 반사, 구토 반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호흡중추로 기억하지 마시고 생명중추로 기억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중추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 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 자, 아까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거 포도당이라 그랬죠. 포도당의 전신이 누구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리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필수적인 영양소 포도당이죠. 뇌는 포도당을 먹이로 삼습니다. 자, 그럼 이 포도당의 전신 탄수화물을 찍는 문제예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출제됐던 문제가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 리파제죠. 리파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인데,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는 리파제 말고도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소화하죠. 트립신, 단백질을 소화하죠. 이것 제외하고 여러분 시험에 나와줄 수 있는 소화효소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펩신도 좀 기억해 두세요. 펩신. 트립신과 마찬가지로 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단백질 분해,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어디서 분비되냐? 위에서 분비된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또 다른 거, 담즙이죠.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담낭에서 저장 농축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담낭에서 생산된다고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됐고요. 요거의 기능은 지방을 유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켜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단순함기 두 번째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 혈소판. 여러분도 알다시피 혈구에는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있는데 요 기능을 묻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백혈구는 면역에 관여한다.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해서 운반, 조직에 산소를 전달한다. 이런 간단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추가적으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정상 개수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와줄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좀 공부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철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것. 이런 문제도 좀 나와줄 수 있는데 비타민 C죠. 비타민 C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복용하는,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복용한다는 것도 여러분 좀 시험에 좀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네, 이런 것도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와줄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외하고도 비타민 문제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우선은 요거 두 가지 좀 여기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철분 섭취 주의사항도 역시 여러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문제예요. 공부하는 김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철분은 공복에 먹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위장장애를 초래해요. 위장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식후 복용을 많이들 권장하죠. 하지만 흡수율은 공복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은 철분 중에 남는 것들은 변으로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으로 배출될 때 검은색 변을 좀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치아에 착색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로 복용한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혈액의 액체 성분 중 6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된 것. 답은 혈장이죠. 여러분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돌리면 45%는 혈구,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가 되고요. 그 나머지 55%는 혈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중에 뭐 침이라든지 혈장의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은 많다로 기억하시면 요것도 혈장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55%. 그래서 혈구보다는 물이 55%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쉬울 테니까 항상 물이 많다. 물이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쉽게 물이 많다, 90% 이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혈장이 물이 많기 때문에 혈구보다 많은 55% 기억하기 좀 쉬우실 거고요. 이것도 좀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제거하면 혈청, 이것도 단순암기 문제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산전 진찰 횟수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는 8개월 된 건강한 인부의 정규 산전 진찰 횟수가 나왔었는데 월 2회죠. 월 2회. 그래서 7개월까지는 월 1회 방문, 8, 9개월은 월 2회 방문, 막달은 주 1회, 그래서 한 달에 4회 방문,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자, 단순암기 문제 세 번째, 항생제 투여 전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사 방법, 피내 주사죠. 피내 주사. 여러분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가 AST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안티스킨 테스트. 또 항생제 반응 검사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피내 주사로 시행하고 2, 3mm 정도 부풀려서 피내 주사한 이후에 15분 후에 양성 확인, 3mm 이상 부풀면 양성. 그러면 그 약물에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추후에 설명하고, 그 약물은 에피네프린이죠. 자주 출제돼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시험에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여서 알러지 반응이 있었을 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요럴 때도 답이 에피네프린이다. 자, 아나필락시스가 그럼 뭔지 한번 좀 볼게요. 아나필락시스는 항원 항체 반응,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 항원 항체 반응으로 과민 반응이 일어나 발생하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천명음, 두통, 어지러움, 저산소증, 오심구토, 혈관 부종, 두드러기, 홍조, 저혈압 등 초래. 아이고, 어렵네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좀 중요 정보는, 이 감작된 항원이라고 좀 아시면 좋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라고 일단 기억해 두세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우리 몸은 자기 비자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우리 몸의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다. 다 공부하셨을 텐데 혹시나 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 항체를 생성하는데, 이 항체를 생성한 이후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들을 알러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알러지의 가장 대표적인 과민 반응이 아나필락시스죠. 아나필락시스. 자, 감작된 항원의 재노출 시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에서 이 이뮤노글로불린 이 항체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 결합하게 돼요. 결합하게 됐을 때 초래되는 건데, 이 결합하게 됐을 때 그러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에서 뭐가 방출이 되냐?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가 되게 되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인다. 투과성이 높이게 되면서 모세혈관에 있던 액체들이 삼출물이 되고 주변 조직의 부종을 초래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혈관 부종이에요. 그러면 주변 조직을 붓게 되기 때문에 눈 부종도, 눈의 부음이라든지 기도 주변이 부으면, 기도 점막이 부으면, 아까 언급드렸던 기관지 폐쇄 등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초래되고 쌕쌕거리는 천명음 등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내장 점막이 붓는 것 때문에 오심구토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혈관 부종 때문에 삼출물, 혈관 내의 물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저혈압 증세 등을 초래한다, 이런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증상은 호흡기 폐쇄 증상이랑, 그쵸? 호흡기 폐쇄, 그리고 저혈압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 그럼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에피네프린의 작용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후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증상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피네프린의 작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 혈관 수축, 심장 수축력 및 박동수 증가. 그래서 기관지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곤란, 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완화될 수 있고, 천명음도 완화되겠죠. 혈관 수축, 심장 수축력, 박동수가 증가되어서 이 저혈압 증세도 회복될 수 있고요.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에피네프린이 항상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벌과 관련한 알러지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단순암기 문제 네 번째, 소염 진통제로 해열, 진통, 소염작용이 있고 항혈소판제제로서 위장출혈에 부작용이 있는 약물 아스피린이죠. 여러분 시험에 위장출혈이 부작용으로 많이 나오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은 항혈소판 제제이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좀 억제함으로 인해서 혈액 응고를 좀 억제하고 추가적으로 부작용으로 위장장애를 초래해요. 위장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여러분 시험에 위장출혈의 부작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장출혈의 부작용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 요오드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고요. 혹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내용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때 사용되는 약물 항요오드제입니다. 항요오드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사용될 수 있어요. 요게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이 요오드이기 때문에 그에 기량하는 항요오드제를 쓰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유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초유는 분만 후 2, 3일에 분비되고 분비되는 유즙이고요. 보통 10일 이내에만 분비된다고 해요. 책마다 달라서 어떤 책은 일주일만 분비된다는 책도 있긴 합니다. 자, 성숙류에 비해서 노르스름한 끼를 띠고 점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초유는 태변의 배출을 촉진하고 면역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또 키포인트죠. 면역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신생아에게 자연수동 면역을 전달합니다. 이 면역 관련해서도 자연수동, 자연능동, 인공능동, 인공수동 이런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그 반면 지방 함량은 좀 낮아요. 비타민 A가 많고 무기질이 많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세 가지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인 거고요. 성숙류는 초유 분비 후 나오는 유즙, 초유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성숙류가 나오게 되고요. 초유에 비해 묽고 백색을 띠고 당질이 많다고 합니다. 또 수유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모유와 분유를 좀 구분하는 문제인 모유와 분유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되긴 하는데 나중에 언급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는 모유보다 분유가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일단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